김 선생님. 예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. 궁금한 게 있어서요. 예, 뭘까요?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2주 입원을 하셨는데 예, 예. MRI 판독 결과 예, 경추 예.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시는데 예. 사고가 처음이래요. 예. 이런 경우 보상 잘 받는 법 혹시 알려주실 수 있나요? 그럼 가르쳐 드려야죠. 물어보셨는데. 근데 뭐 보상 잘 받는 법이 뭐 특별하게 있다고 딱 잘라서 뭐 얘기하기는 그렇고요. 우선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을 했다면 디스크에 어떤 그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. 목 부위에. 그렇죠? 그렇죠. 예, 목 부위에 이제 경추뼈, 목뼈 사이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뭐 파열이 됐던가 아니면 돌출이 됐던가 그래서 뒤쪽에 있는 척추 신경근을 이게 건드려서 저림 증상이라든가 통증이 발생되는 거고,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그 디스크가 퇴행성으로 인해서 그 디스크의 겉에 싸고 있는 그 섬유륜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에서 뭐 균열이 생겨서 안에 있는 수액이 탈출을 했거나 아니면은 뭐 부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디스크들 이제 단계 증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추간판 탈출증이라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균열돼서 섬유륜이 나온 파열 정도 되신 것 같은데, 정확한 거는 이제 그 디스크 판독 결과지하고 사고 당시에 차량 충격된 파손 정도, 뭐 블랙박스 영상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 정도는 자료가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만 보상이 뭐 잘 받는다 못 받는다를 떠나가지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. 예. 그 예상을 예. 전문가를 통하지 않으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건가요? 혼자서 할 수는 있어요.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본인들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, 그런 분들은 주치의한테 진단서상의 뭐 외상 기여도, 사고 관여도 뭐 그런 부분은 뭐 몇 퍼센트, 뭐 사고하고 연관성 뭐 20%, 30%, 40%, 50% 이렇게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보험사 담당자분들이랑 이제 뭐 이렇게 협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문제는 그렇게 해서 보험사 담당자 주면은 보험사 담당자가 인정을 할까요? 네. 인정 안 해요. 왜 안 해요? 보험사는 주는 입장인데 네. 피해자들이 자료 다 그냥 제출하면은, 인정하면 그대로 다 주면 보험사 망하죠. 어떻게든 그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으로 줄이려고 그러죠. 그래서 그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끌어낼 수 있느냐, 그러니까 보험사에서 어느 부분까지 인정하게끔 할 건가, 그게 이제 관건이고요. 이제 쟁점이 되는 거는 피해자분들이 디스크에 대한 그 사고 외상 기여도랑 이제 소득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, 보험사가 이제 대인배상 이제 보상을 해줄 때 쟁점이 되는 게, 소득액이 높으신 분들은 장애 부분, 그러니까 그 외상 기여도 노동력 상실률을 낮게 인정하려고 하고, 그 다음에 소득액이 또 낮은 분들은 인정되는 범위를 그래도 소득이 높은 분들보다는 높게 인정하지만 또 인정되는 범위가 또 정해져 있어요. 보통 보면은 뭐 1년에 뭐 관여도 50%, 뭐 2년에 30%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런 범위에서 보험사 담당자들이 어느 선까지 인정을 하게끔 할 건지, 그게 쟁점이라는 거죠. 피해자분들이 알아서 그거를 하신다고 해도 그런 부분을 돌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? 전문가가 아닌데. 경험이 없으니까 힘들죠. 아무래도 좀 힘들죠. 손해사정사 입장에서 이제 저희가 그런 어떤 입증자료 다 구비해가지고 또 손해사정사 작성해가지고 서류 넣고 하면 아무래도 보험사에서는 그 서류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서 시시비비를 따져요. 시시비비를 따져가지고 인정해줄 수 있는 외상 기여도라던가 장애 기간, 한시장애 기간, 그런 거 이제 어느 정도 의견 개진이 이루어진 다음에 손해액이 산출되고, 그 손해액은 결국 합의금으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뭐 본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해도 그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힘들죠. 어렵죠. 아무래도 적용받기가. 그래서 잘 처리받기는 어지간해서 힘듭니다. 웬만해서는. 예. 그렇군요.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보상 잘 받는 법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겠어요? 경추 추간판 탈출증 뭐 보상 잘 받는 방법은, 첫 번째로 보험사에서 뭐 제시라는 금액을 우선 먼저 들어보시고요. 근데 아마 보험사에서 2주 염좌 진단이나 이제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할 거예요. 보통 요즘에 보면은 한 150에서 250 사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피해자분들한테. 그렇기 때문에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사고가 크게 났고 목 쪽의 통증과 이제 어깨 쪽으로 저림 증상이 계속 유발된다면 이제 MRI 판독지 사고 영상 자료 같은 거 첨부하셔가지고 전문가 좀 통해서 상담 받아 보신 다음에 이게 외상기여도 적용될 만한 건인지 확인해 보시고요.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손해사정사 등 이렇게 보상 전문가 통해가지고 처리받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험사에서 아마 이렇게 피해자분에게 뭐 어느 정도 원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시라고 그럴 거예요.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든 간에 본인이 원하는 건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은 보험사에서 피해자분한테 들은 금전적인 얘기를
그냥 그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버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보상받기가 더 까다로워져요. 그래서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입은 부분들에 대해서 감정을 받고 그다음에 그 평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출받아서 그 내용으로 이제 보상을 받고 종결하시는 게 좋다는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치료를 좀 받으셔야 돼요. 당장 뭐 뼈가 부러지지 않고 큰 수술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뭐 몸이 아프지만 바빠서 병원을 못 갔다. 오히려 그게 좋지 않거든요. 병원에 가셔서 몸이 아프니까 정당하게 총원 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야지만 보험회사에서도 아, 이 사람의 몸이 진짜 안 좋아서 계속 병원을 가고 있구나. 그래서 지불보증이 이행되고 그래야지 피해자분한테 관심을 가져요. 그런 걸 이행을 안 하신다면은 오히려 자신한테 손해니까 좀 통원치료 하셔서 몸이 좋아지신 다음에 두세 달이라도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종교를 하실 거를 좀 생각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네, 오늘도 참 좋은 정보 감사하고요. 다음에 네. 또 만나도록 해요, 김 선사님. 예,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서 실질적인 부분들 갖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. 앞으로도 진실된 내용으로서 찾아뵙는 김도사가 되겠습니다.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